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 소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사고, 사람들이 창의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생각, 다른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그 중에서 다른 사고와 바른 사고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고의 대가 표본이라고 하면 아마도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좌우명이 Think Different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천 원리도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 Stay Hungry. 항상 배고파해라 라는 말은 절대 만족하지 말라. 지금 현재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제 멈추면 쓰러져 버리죠.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대한 쇳덩어리인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지방 강연을 갈 때면 비행기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놀라는데, 근데 가만히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비행기가 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시속 몇백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날아가는 것보다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이다.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엔진을 꺼버리면 그냥 떨어지니까요. 끊임없이 뒤로 에너지를 분출해 내어야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잡스가 말한 Stay Hungry라고 하는 말이 실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한 실천 원리는 Stay Foolish죠. 남들이 나를 아무리 멍청하게 본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삶을 밀고 나가라. 그러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잡스는 이 자신의 좌우명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고 또 성공한 아주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졸업 연설을 한 것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에 대한 것과 주제가 세 가지인데 생명과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주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잡스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죠.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졸업하면 당연히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다녔나?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와 IT 쪽에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잡스의 양부모가 잡스를 위해서 등록금을 댔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 그대로 등골이 휠 정도로 이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잡스는 효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계속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원하는 과목을 청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서체 강의예요. 아트와 예술과 IT를 접목한 융합적 사고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되어진 것인데 사실은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청강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자퇴를 했고 잡스가 그리고 10년 가까이 친구 집에서 더불어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빈병을 모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댔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주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 몇 킬로씩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잡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처음 출시하면서 이 잡스가 자기가 배웠던 그 서체를 그 응용해서 그 컴퓨터 안에 넣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스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맥킨토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게 성공한 게 이제 결국 애플로 이어진 것인데 그 맥킨토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서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근데 서체를 넣기 위해선 나는 서체 공부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서체 공부를 하기 위해선 그 서체 과목을 들었어야 했고 그것을 청강을 했으니까 그걸 청강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퇴라는 그 순간부터 맥킨토시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것이다. 결국 자퇴가 맥킨토시를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한 가장 훌륭한 결정이 자퇴였다. 이렇게 나비 효과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큰 애플 제국을 세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죠. 처음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특수한 희귀한 췌장암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잡스는 그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여튼 자기 자신은 의사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o, think different 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나는 대체의학과 명상으로 나의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의사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 잡스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수술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암세포가 이렇게 전체 몸으로 퍼지게 된 것이 간까지 이렇게 퍼지게 돼서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 초기에 수술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것이지요. 결과론적인 것인데 어쨌든 잡스가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스의 다른 생각이 한 번은 애플을 줬는데 한 번은 아마도 아주 큰 개연성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 정말 옳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다른 생각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인생의 퍼즐을 전부 이렇게 풀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1분 뒤의 일도 사실 모르고 더욱이 우리 인간이 내 안에 있는 몸의 움직임과 흐름과 이런 것을 세포의 움직임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잡스는 나중에 자신의 DNA 염기서열까지 이렇게 막 돈 들여서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초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생각의 다른 생각은 뭡니까? 그건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예.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이 생각이 과연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잡스에게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물론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는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 다른 생각,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것 또는 옳은 것 그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생각이라고 부르는 창의성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창의성은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인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창의성 또 어떤 창의성은 반대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창의성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쩌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다른 생각을 하되 그 다른 생각이 진정 생산적인 것이냐 파괴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이 통치자의 덕목이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막연한 덕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실제 내 삶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창의성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다름이 나에게 파괴적인 창의성,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창의성이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에서 그 논술 채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 논술 채점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 예를 들어 1000명 가운데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800명 정도, 700명, 800명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 중간 점수에 다 걸려 있어요. 중간 점수에. 다 비슷비슷한 평범한 답안을 제출한다는 거죠. 평범한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분명히 다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채점을 하다 보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른 사고를 하는 학생이
또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상위 10%, 1%, 5%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다른 생각, 다른 논술 답안이 있고요. 다르긴 다른데 차라리 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래서 밑에 성적으로 치면 F로 떨어지는 그런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느니만 못한 다른 생각이죠.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가? 설득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에게는 반드시 설득력이 필요한데, 근데 창의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력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지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그 분별력, 내가 이때 어떤 쪽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분 뒤도 우리는 1초 뒤도 우리 인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 왕자를 보면 우리가 공부한 어린 왕자에도 그런 다른 사고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여행을 떠나서 6별을 거치고 7별째 오는데 그 6명의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지구를 와서도 20억 명의 어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생텍쥐베리 시절에 지구 인구가 20억이었던 거예요. 지금 75억인데요. 그러니까 그 6명의 어른들은 사실은 지구에 있는 그 사막의 모래와 같은 생각들, 즉 75억의 생각들을 대변한다. 수많은 모래들이지만 그냥 하나하나 보면 다 그냥 모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것, 평범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어린 왕자는 그 6명의 어른들과는 다른 사고를 하죠. 75억의 사람들과도 다른 사고. 그런데 우리 주인공인 비행사는 그 어른들 속에 평범한 사고를 하던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다른 사고를 하다가 어린 왕자의 다른 사고로 넘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죠. 어린 왕자의 다른 사고는 그냥 다른 사고가 아니라 바른 사고라는 거였어요. 바른 사고. 그럼 바른 사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잡스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서 사람을 인사할 때 늘 앞을 보잖아요. 앞으로 인사를 해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돌아서서 뒤통수로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늘 우리는 앞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앞을 준비해요. 여성들은 화장하죠. 그죠? 심각하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럼 그게 여성들만 하냐? 아니요, 남자들도 해요. 나름대로는 꿈인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남자들도 나름대로 거울 보고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앞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모습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갑니다. 여성들도 준비하고 남성들도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우리는 꾸민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뒷모습은 이 먼지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런 것만 보지 실제로 이렇게 꾸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심하게. 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냐? 꼭 그런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 앞이 앞모습이고 뒤가 뒷모습인데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볼 때의 뒷모습은 앞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에게
애플처럼 엄청나게 큰 기업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생명이 중요한가? 또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분별하는 거야. 전체를 알게 되면 예를 들어 나는 IT와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암이 생겼을 때 이 암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사실은 나는 모른다. 그럼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는 그 뒷모습, 즉 다른 사고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다른 사고의 다른 사고가 되는 앞모습, 즉 일반적인 암 전문 의사의 충고를 듣는 것이 사실은 진정 다른 사고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고가 진정 다른 사고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다르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고가 바른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어린 왕자를 보면 사례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어린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행사한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길잡이라고 별이 길잡이로 이해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그냥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천문학자한테는 별은 그냥 풀어야 할 숙제고 사업가 아저씨한테는 별이 금화고 그죠? 뭐 애플 같은 회사도 별은 만약에 그것이 성취 가능하다면 사업 아이템으로만 이해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별들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나중에 만날 별, 그 별에는 어린 왕자가 사는데 그 별은 어린 왕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는 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별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 바른 사고의 차원에 가면 그 단순한 별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 의미, 가치, 사랑, 행복 이런 진짜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바른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남들과 다른 사고들, 사실은 사람들 각각 다 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다 다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조금 더 부러운 사고를 할 수 있을진 모르고 남들이 볼 때 조금 더 돈을 벌기 쉬운 사고를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진정 세상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삶과의 관계에서 그 타인과 그 세상과 내가 사는 나 자신이 나에게 관계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이 나에게 항상 의미로 진실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사고가 있어야 한다. 정리를 해볼까요? 바른 사고는 전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창의성이 있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창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고. 그래서 바른 사고는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가를 아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사고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사고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만하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남들을 따라가죠. 근데
진짜 바른 사고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는 거와의 관계없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 왕자는 그런 다른 사고, 사실은 바른 사고를 하는 진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정말 내가 다른 사고가 아닌 바른 사고, 창의적 사고에 설득력이 반드시 결합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고를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